나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기적처럼 일어선 이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고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것을 가장 마지막에야 알아봅니다. 오늘 밤 나는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편안합니까? 아마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심장이라니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이야기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낸 말 없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몸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피로해도 다음 날이면 일어납니다. 무리해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연장처럼. 하지만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을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몸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깨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그 무거운 발걸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그 피로감, 다리가 붓고 등이 은근히 아프고 소변색이 예전 같지 않은 그 작은 신호들, 그것은 심장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병이 오기 전에, 몸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작고 따뜻한 돌봄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평생 학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책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몸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30대에 나는 몸을 도구처럼 썼습니다. 90대에 나는 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5세의 지금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잠들기 전 작은 과일 한 조각이 어떻게 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다만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발견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실한 자기 사랑의 방식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50대라면 귀 기울여 주십시오. 60대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70대 이상이시라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자신을 아끼는 작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5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부를 수 없지만 그의 삶은 내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끼니도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자신의 몸을 돌본다는 것은 그에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몸이 조금 힘들어도 일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그 말을 나는 수십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쓰러진 것은 78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였습니다. 신부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이미 오랫동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몸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하지 못했어.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기는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지방의 작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노농부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9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빛이 맑고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자신의 작은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저녁마다 저기서 뭔가 하나씩 따먹지요. 사과든 포도든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건강식도 비싼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 자신의 손으로 딴 과일 한 조각을 조용히 입에 넣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나란히 놓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지식을 쌓았지만 자신의 몸을 잃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배운 것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밤 몸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줄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의 말년을 갈랐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외면할 때 몸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한 번쯤 오늘도 고마워서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하면 몸은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증이고 피로이고 병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께 몸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몸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오랫동안 말없이 곁을 지켜준 가장 오래된 친구처럼 그 친구에게 오늘 밤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습니다. 밤새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꿈을 꾸는 그 시간에도 신장은 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들기 전에 그 신장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독소 대신 영양을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조각의 과일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면서 배운 가장 소박하고 가장 진실한 지혜,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몸을 위해 일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학자입니다.
평생 철학을 공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철학은 거창한 언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리듬 속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고요한 반복 속에, 그리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는 심장의 조용한 노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강입니다. 강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오염된 물도 떠내려온 찌꺼기도 강이 충분히 흐르면 결국 맑아집니다. 심장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 중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골라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순간마다 심장은 그 뒤처리를 묵묵히 해냅니다. 소리도 없이 불평도 없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강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40세를 전후로 매년 심장 기능이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에는 그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미 20%가 줄어든 것이고 70대가 되면 30%, 80대가 되면 그 이상이 사라져 있습니다. 강이 좁아지면 물살이 느려집니다.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강이 넘치거나 막혀버립니다. 그것이 신부전이고 만성 콩팥병이고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는 그 잦은 야간요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강이 좁아지더라도 강을 막지 않으면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우리가 심장에게 불필요한 짐을 덜어주고 밤사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심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이것을 제방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닷가에 오래된 제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의 파도를 맞아온 그 제방은 조금씩 금이 가고 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방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둘째, 매일 조금씩 돌을 쌓아 올려 파도를 버텨내도록 도와주는 것. 심장을 위한 올바른 음식, 올바른 습관, 올바른 시간대의 돌봄, 그것이 바로 밤마다 그 제방에 쌓아 올리는 작은 돌들입니다. 특히 밤은 심장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수많은 화학물질이 혈류 속을 오갑니다.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심장은 낮에도 바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우리가 눕고 호흡이 고요해지고 몸이 이완되면 심장은 비로소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안정되고 심장 세포들이 스스로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학계에서는 수면 중 심장 회복을 야간 재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야간 재생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에
신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돕는 영양소를 조용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짜고 자극적인 야식은 신장이 밤새 초과 근무를 하도록 만듭니다. 반면 올바르게 선택된 소량의 과일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항산화 물질로 세포를 보호하며 수분을 보충해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잠들기 전에 과일은 신장에게 보내는 밤의 편지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한 조각이 오늘 하루도 묵묵히 일해준 당신의 신장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강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제방이 파도를 버틸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는 그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평생 처방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종이 위에 적힌 처방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이 사람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결국 사람 자신이라고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것도 압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릴 5가지 과일이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땅에서 거두어 온 것들이니까요. 첫 번째 선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곁에 있어 온 과일입니다. 나는 사과를 볼 때마다 단순함의 품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사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그냥 사과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 신장을 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노화된 신장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높은 음식을 밤에 많이 먹으면 신장은 밤새 그것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반면 사과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항염 성분인 케르세틴을 함께 전달합니다. 잠들기 전 사과 한 조각은 신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어도 됩니다. 내가 부담을 줄여줄게요. 두 번째 선물은 블루베리입니다. 나는 블루베리를 처음 접한 것이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작은 열매를 입에 넣었을 때 나는 왜 이것을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항산화,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매일 조금씩 산화됩니다. 쇠가 녹슬듯이 세포가 달아가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녹을 닦아내는 작은 수건과 같습니다. 특히 신장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장으로 향하는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데 블루베리는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한 줌의 블루베리는
신장세포에게 건네는 가장 작은 위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붉은 포도입니다. 포도를 바라보면 나는 늘 인간관계를 생각합니다. 포도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넝쿨 위에서 여러 알이 함께 모여 하나의 송이를 이룹니다. 그 작은 알 하나하나가 서로를 지탱하며 자랍니다. 붉은 포도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미세혈관이란 신장 안에 촘촘하게 뻗어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손상되면 신장은 제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그 가느다란 혈관들 사이사이를 조용히 보호하며 밤사이 이루어지는 신장의 자연 회복을 도웁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붉은 포도 메달은 신장 안의 작은 길들을 밤새 지켜주는 조용한 파수꾼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맛이 강합니다. 달콤하지 않고 조금 시고 조금 씁니다. 나는 그 맛이 진실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보다 때로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가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크랜베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요로와 신장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로 감염은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염이 반복될수록 신장은 조금씩 더 손상됩니다. 크랜베리 소량을 잠들기 전에 먹는 것은 밤사이 신장과 요로를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방어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돌봄의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열대의 과일입니다. 거칠고 단단한 껍질 안에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주름지고 거칠어 보이지만 안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풍부한 것들이 가득한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신장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도우며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잠들기 전 소화가 편안해야 신장도 편안합니다. 위장이 과부하 상태에 있으면 신장 역시 밤새 그 여파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 한 조각은 몸 전체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이 5가지 과일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용히 자신의 몸 곁에 머무는 습관, 그것은 기적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위대한 건강은 한 번의 결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한 조각의 과일처럼 작고 꾸준하고 진실한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신장에게 이 5가지 중 하나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선물입니다. 나는 30살 때 건강을 믿었습니다. 믿었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젊음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았고,
무리해도 며칠 지나면 회복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에게 건강이란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없으면 죽지만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나는 그 시절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젊음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예전보다 숨이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자, 식단을 바꾸자, 더 일찍 자자. 그 결심은 얼마나 갔을까요? 2달이었습니다. 2달 뒤에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결심은 의지력이라는 연료로 움직이는데 그 연료는 언제나 바닥이 납니다. 나는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은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아프면 할머니는 밤새 곁을 지킵니다. 결심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냅니다. 의지력을 쥐어짜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사랑을 쓰지 않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몸에게는 사랑 대신 결심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도 덕목이라는 것.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건네면 몸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챕니다. 행복에 대해 나는 오랫동안 이런 공식을 생각해 왔습니다. 행복이란 가진 것을 욕망으로 나눈 값입니다. 더 많이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줄이면 같은 것을 가지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욕망의 건강입니다. 대신 오늘 하루 몸이 조금 더 편안하도록, 오늘 밤 심장이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그 작은 바람 하나가 건강의 진짜 씨앗입니다. 크고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꾸준한 사랑이 훨씬 오래 갑니다. 나는 90살이 넘어서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잠깐 앉아서 오늘 내 몸이 해준 일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심장이 몇 번이나 뛰었는지, 오늘 폐가 얼마나 많은 공기를 들이마셨는지, 오늘 심장이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냈는지,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고마웠다. 수고했다. 오늘 밤도 잘 부탁한다. 그 짧은 순간이 나에게는 어떤 기도보다도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고요한 순간, 그것이 내가 105세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가장 작고 가장 진실한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렇게 해보십시오. 과일 한 조각을 드시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그 몸에게 말없이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결심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하는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실하면 됩니다. 다만 꾸준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건넨 그 작은 사랑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나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이지만 나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이 늦은 밤에 여러분께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린 이야기들이 거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사과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 붉은 포도 몇 알, 크랜베리 소량, 파인애플 한 조각, 이것이 전부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다만 수천 년 동안 땅이 사람에게 건네온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실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밤 여러분께 과일 이야기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 주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일을 위해,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입니다. 신장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신장은 묵묵히 혈액을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지켰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신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도 아주 늦게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그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불을 조금 낮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드린 과일 중 하나를 손에 드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 과일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차갑거나 부드러운 그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에 넣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이 해준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장이 뛴 거, 해가 숨쉰 거, 다리가 걸어준 거, 그리고 신장이 밤새 혈액을 걸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조용히 소리 없이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 밤도 잘 부탁해. 그것이 편지입니다. 말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종이 위에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고요한 순간이 당신의 심장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매일 밤 쓰십시오. 긴 편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도 고마웠다. 그 한 줄이 쌓이면 그것이 건강이 됩니다. 그 한 줄이 쌓이면 그것이 삶이 됩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온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빠른 걸음을 잃었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대한 감사. 한 잔의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단순한 기쁨.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그 조용한 설렘.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더 귀해졌습니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한 조각으로 시작하십시오. 블루베리 한 알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어느 날 돌아보면 당신의 삶을 바꾼 가장 조용한 혁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밤이 되면 감사하며 눈을 감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반복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오래 건강하게 품위 있게 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사랑 한 조각이면 됩니다. 오늘 밤 부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오늘도 내일도 당신 곁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수고에 이제는 당신이 답해줄 차례입니다. 과일 한 조각으로, 따뜻한 마음 한 줄로, 고요한 감사 한 번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진실한 선물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건강하게 눈을 뜨십시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